네. 오늘은 그래머를 중점으로 마인드맵을 짜보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머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cus on forms냐 또는 meaning이냐 또는 form이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focus on forms라는 경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보통 drilling 같은 경우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focus on meaning은 이에 반발해서 새로 나온 교수법으로 이 경우에는 정말 의미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accuracy, 즉 정확도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신경을 안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대두되는 게 communicative approach, 즉 구성주의적인 입장을 좀 받아들인 경우로 focus on for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요 위에 있는 요 세 번째 거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앨리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그래머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갈래로 또 다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ductive라는 방법과 inductive한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deductive 같은 경우에는 룰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에 또는 example에 적용하는 연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규칙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를 적용해본 연습을 하는 것이 deductive한 방법이라면, inductive 같은 방법에는 그 반대로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룰을 도출하는 것이 인덕티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덕티브 방법은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discovery learning이라고도 불리고, 즉 발견학습, discovery learning이라도 불리고, 그리고 data driven learning이라고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애칭을 또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제 그래머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implicit 또는 explicit 한 방법으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언급되었던 이 두 가지 방법이 implicit이 아니라 explicit한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즉 체험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학습된다기보다는 학생이 직접적으로 룰 가지고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방법을 말하기 때문에 explicit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explicit을 그래서 여기 안에 다시 하위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고요.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또 구체적으로 분류를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proactive 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reactive 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proactive라는 것은 학생이 문제를, 즉 그래머 실수를 하기 전에 미리 그래머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그래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라면, reactive는 오류를
만들었을 때, 오류가 나타났을 때 이 리액티브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그 그래머의 evidence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evidence란 거는 증거라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라고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가 아니면은 뭔가 틀린 정보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positive 또는 negativ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폼을 제공한다면, 즉 문법적인 말을 하거나 문법적으로 맞는 내용들을 노출을 시키면 이런 경우에 positive evidence가 되는 거고, 뭔가 잘못된 문법을 쓰거나 하는 경우 negative evidence가 나타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가 좀 없어서 6번을 여기다 좀 쓰면, 6번은 이제 그래머를 가르칠 때 어떠한 방법에 대한 걸로, 이 경우에는 좀 다른 말로 교육학에서는 테크닉, 어떤 테크닉을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스펠링 잘못됐네요. 테크닉 또는 태스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인풋을 최대한 많이, 홍수처럼 많이 제공한다 라는 방법이 있고요. 인풋의 어떤 일부를 도드라지게 만든다 해서 enhancement 한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학생이 문법적인 어떤 폼이라든지 형태를 눈치챌 수 있도록 노티싱하는 액티비티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2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그 격차, 그 차이를 알아채게 하는 것은 noticing the gap이라고 하고요. 이런 차이가 딱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폼에 대해서 초점을 이제 눈이 그쪽에 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노티싱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consciousness raising task라고 해서 CR task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식 상승 방법이라고 해서 또 라고 해서 보통 어떤 문법적인 폼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룰이 무엇인지를 토의하게 하면서 그 문법 그 자체를 내용으로 삼는 것이 CR tas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sciousness raising을 일으키는 태스크라고 해서, 예를 들면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예로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arden path strategy라고 해서 정원에서 일부러 길을 잃게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오류, 즉 문법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막 쓰게 하다가 마지막에 룰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렇게 룰이 적용이 되는구나, 항상 일반화할 수 없는 예시들이 있구나, 또는 예외적인 문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garden path는 크게 큰 틀로 보면은 inductive learning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바로 폼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추론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ductive learning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2가지로 자리가 없어서 좀 위로 한다면 input instruction, input processing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input processing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input이라는 영어에도 나와 있듯이 다 뭔가 input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input에 대해서 그 input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의미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동태에 알맞은 그림을 고르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과거 형태를 나타내는 폼에 주목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translate가 되는지를 또 다시 이해해보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이제 structured input task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input processing에서 사용되는 그런 구체적인 태스크를 structured input task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화된 인풋이라는 건데요. 구조화된 인풋의 액티비티를 제공해서 input processing, 즉 인풋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특이한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effective activity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referential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왕의 딕토글로스라는 방법이 해당이 됩니다. 딕토글로스라는 방법은 보통 문법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딕토글로스는 이제 그룹끼리 해서 cooperative learning, 협동학습이 보통 일어나는 형태의 그래머 수업을 딕토글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기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comprehension based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 인풋에 관련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1번과 상반되게 분류 4번 같은 경우에는 다 production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둘의 성격들이, 즉 여기에 해당되는 과업들이 어느 정도 상반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이냐 아웃풋이냐의 차이보다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indirect한 방법과 direct한 방법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indirect한 방법은 아무래도 의식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onsciousness raising activity가 많이 해당이 되고요. direct한 경우에는 의식 상승보다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그 문법 폼을 사용해보는 경우가 좀 더 두드러지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그다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 5번을 보면은 이제 그래머를 가르칠 때 관련된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요. 디덕티브와 인덕티브. 그래서 룰을 알려주고 example에 적용하는가 아니면 데이터를 주고 룰을 도출하는가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머를 가르칠 때도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이것이 인지주의적인 방법으로 인지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그래머를 배울 수 있는 방법, 초점 맞추는 방법과 그게 아니라 상호작용, 그래서 구성하는 지시의 구성이 나간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구성주의적인 그런 흐름에 맞는 그래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awareness raising activity로 얘 또한 consciousness raising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focus on form이냐, focus on forms냐를 비교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comprehension based, 그래서 어떻게 내용을 process를 할 것인가, understand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본문 A와 본문 B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activity A를 보면은 down이라는 의미가 쓰였고 그 down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적인 게 A, 1A에서 C까지 나타났고요. 이 1에서 2, 3번에서는 이 2.1에서 2.3에는 얘를 여기 안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뜻을 주고 이것을 적용해보는 example 문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ollowing activity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have to, can, have to와 같은 이런 조동사 아니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금 볼드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노티싱을 유도한 액티비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노티싱 중에서도 뭐에 대한 거냐면은 input enhancement, 즉 볼드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볼드체에 눈이 좀 더 가도록 신경 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비슷한 conversation을 듣고요. 마지막에는 difference between your country and England. 그래서 어떤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이점을 알려면 have to나 can이나 don't have to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뜻을 알아야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르냐를 물어봤을 때 그러면 둘 다 rule driven approach다. 자, 이거는 뜻을 제공해주고 example을 적용해주는 거니까 rule driven은 맞죠. data driven은 아니니까요. 액티비티 B를 봤는데 얘도 딱히 rule driven 뜻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유출해야 되죠. 그래서 A번이 룰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B번 같은 경우에 사실 룰을 제공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얼추 약간 한국에서는 이런데 영국은 이렇구나 하는 그런 차이를 추론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ata driv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 requires students to use phrasal verbs at discourse level. 자, discourse level이라는 것은 결국엔 담화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phrasal verbs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lie down, 일단 lie down 그리고 break down 이런 것들을 보면 뭐 turn down 이런 경우는 phrasal verb라고 보는 게 맞겠죠. turn on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discourse level이냐? 사실 담화적인 성격도 없고 그냥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discourse level이라기보다는 혼자 하는 어떤 학습지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activity focused on students' use of meta-language. 여기서 meta-language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meta-language라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 폼을 좀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데 전혀 그러한 게 아니라 그냥 대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meta-language와는 무관합니다. B는 productive language skills by using the target form. Mark the differences. Mark the differences니까 어떤 차이점인지 발견해야 되는 거지 딱히 produce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지주의 레벨, 즉 인식하는 인풋 레벨에서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고요. Activity B는 Notice the target item through input enhancement. 네, 그래서 지금 노티싱을 하게 합니다. input enhancement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폼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야? 라는 것을 눈치를 좀 채라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메타 랭귀지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예문이 아니라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메타 랭귀지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구글에 의하면 메타 랭귀지라는 경우는 즉 여기 나와 있는 메타 랭귀지라는 개념은 교사들이 쓰는 건데 이제 영어 언어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라든지 명사, 즉 그 언어 자체를 설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라든지 어떤 현재 완료라든지 진행형이라든지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법적인 용어들 즉 문법 영어 선생님이면 보통 이러한 개념들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메타 랭귀지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26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시 확대를 해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아래 스크립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나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지금 노티싱을 또 하게 하고 있어요. 왜 노티싱? 즉, 자, 우리 어떤 폼 썼어? 얘는 happened 썼고 did not happen이라는 부정을 썼어. 그리고 하나는 그리고 둘 다 yesterday라는 폼을 썼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에 대해 노티싱을 하라는 거다? not이라는 부정형에 대해서 노티싱을 요구하는 단계의 스텝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not이라는 거에 노티싱 해야 되고 결국엔 또 다른 문법을 나타내는 다양한 폼에 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focus on form activit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의미와 그 문법을 모두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에만 초점 맞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법에만 초점 맞춘 것도 아니고 둘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focus on form activity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볼 때 첫 번째 instructor script에서 watched, would라는 폼을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means worked, 그리고 will listen. 그래서 얘는 미래 형태구나. 과거 형태와 미래 형태도 조금 어느 정도 구분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will이라는 미래 형태의 조동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텝 2로 넘어가면 어제 뭐 했나요? 라고 또 다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raise your hand. 이제 교사가 이런 다음 질문들을 할 건데 학생들이 딱히 대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손짓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딱히 폼을 produce 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냥 손짓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학생들의 어떤 인풋은 확실하게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must pay attention to verb forms. 네, verb form인 not이라든지 will이라든지 ed. not은 아니죠. will이라든지 will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현재 시간, 어떤 시간인지를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노티싱 당연히 해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instructor offers metalinguistic information.
자, 지금 메타링구이스틱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뭐 동사라든지 뭐 ed라든지 그런 폼은 딱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틀렸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students are encouraged to make form meaning connections. 네, 지금 의미와 문법을 동시에 알아야 되죠. 그래서 10번 또한 맞는 설명입니다. ed는 과거형과 연결되는 거고 will이라는 거는 미래형과 연결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 학생들이 개념을 형성하게 되죠. D번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instructor provides display questions. yes냐 아니냐에 대한 건데 display question은 answer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네, 난 압니다. 네, 난 모릅니다 하고 display, 즉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스텝 2에선 display question이 아니라 referential question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답을 모르는, 즉 who watched a baseball game? 학생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한테 정보가 없는 경우를 referential questions를 하기 때문에 답에서는 A와 C가 됩니다. 두 번째로 2014년도 서술형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Metalinguistic Information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etalinguistic이라는 단어는 그 글로서리를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Metacognitive와는 좀 구별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Metalinguistic Information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룰이나 패턴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etalinguistic Information은 즉 결국엔 Metalinguistic Explan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폼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이해하게끔 정의라든지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개념은 메타링구이스틱 피드백과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게 메타링구이스틱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만든 아웃풋에 대해서 리스폰드를 하는 겁니다. answer라기보다는 아웃풋이겠죠. 아웃풋. 근데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내주는 건데 보통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줄 수도 있고요. 코멘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nfo. 세 번째로는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 발화에 대한, 즉 발화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데 그 문법에 대해서 linguistic form에 대한 linguistic form 관련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in processing instruction. 그래서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또 뭔가 인풋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processing input instruction이란 건 focus on form instruction이래요. 왜 focus on form instruction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살펴본 예시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ed의 사용 쓰임법과 will의 쓰임법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래서 ed는 yesterday를 나타내는 거고, 즉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will이란 건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meaning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form과 이 오른쪽에 있는 그 meaning 간의 어떤 연결 관계를 보기 때문에 form meaning connection을 형성하기 때문에 focus on for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학생들은 두 가지에 좀 초점 맞추기 힘들어 한대요. attend to form.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processing in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 왜 문법은 이런 폼이 쓰였는지를 거기 폼에 좀 더 집중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processing instruction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lexical preference principle이라는 것을 보면은 ES와 boy라는 것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boy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즉 그래머가 아니라 그 function word보다는 content word에 좀 더 치중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ed, function word에 있는 es나 ed 같은 경우는 보통 잘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the first noun principle이라는 것을 보면 그 first noun principle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은 무조건 앞에 나오면 얘가 에이전트일 것이다. 내가 무엇이 내가 또는 무엇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이가 보통 주어를 이제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우라는 것은 에이전트로 사용된 게 아니죠. 작은 조우로 하여금 뭐뭐 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거 허락을 받은 게 조우고 허락을 하게 해준 사람은 잭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컬렉트한 사람은 누구냐면 조우가 컬렉트한 본인이죠. 세 번째로 the event possibilities principle이라고 해서 이들은 likelihood of one now being the agent of the action as opposed to the another. 학생들은 보통 misinterpret 한다고 합니다. The dog bit the farmer.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사전 경험, 즉 배경 지식을 넣어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The farmer라는 사람이 도구를 물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잘못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세 가지 이런 오류들을 오류를 많이 저지른다? 이런 오류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오류가 많은 어떤 문장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티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explicit explanation, 즉 input이 아니라 processing instruction에는 교사가 explicit한 explanation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ental linguistic explanation을 결국 하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inform A of B. 왜 그들이 이런 폼의 눈치를 잘 못 채는지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쭉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structured input activity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structured input activity가 이 processing input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쓰였는지를 잠깐 보면 Have students read 6 sentences. 학생들로 하여금 6문장을 읽고 이들이 맞는 액티비티, 즉 과거에 되었는지 아니면은 현재 되었는지를 맞춰보라고 합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거를 알려면 결국에는 폼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watched, walked, watch, walked, played. 그래서 과거형이 쓰인 건 어떤 거고 present가 쓰인 건 어떤 건지를 학생들이 폼에 초점하면서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meaning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or meaning connection이 둘 다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identify the principle in A. 자, A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프린시플에 지금 어떤 원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하라고 했어요. Structured Input Activity가 어떻게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process, target form for meaning 이것을 그 form과 meaning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지를 어떻게 이 과제가 도와주는지를 설명하래요. 일단 지금 학생들이 폼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폼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일단 사전 경험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 행위자가 누구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let과 같은 뭐 make, let, have 이러한 구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first now principle도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마지막에 남은 건 lexical preference principle인데 여기선 ES, 쉽게 놓칠 수 있는 이런 폼들을 학생들이 알아채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가 좋았는데 processing the sentence 할 때 학생들은 이러한 grammatical form을 무시한다. 근데 지금 학생들 또한 이런 ed라든지 또는 그냥 현재형의 어떤 폼을 무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과거에 발생했고 어떤 것이 현재 발생했는지 찾아보게 함으로써 미닝에 포커스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identify the principle 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거 1번 principle을 썼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건지 현재에 대한 건지를 맞춰보게 함으로써 ed인지 현재형인지를 맞춰보게 했다라고 하는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explicit instruction에 대한 부분인데 explicit instruction은 아까 그 마인드맵을 잠깐 살펴봤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인덕티브와 디덕티브로 나눴었죠. 네, 어쨌든 그래머 자체 치중하는 거기 때문에 인덕티브와 디덕티브 모두 다 explicit instruction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덕티브와 디덕티브라는 것, 즉 룰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느냐 아니면은 데이터를 주고 룰을 적용하느냐 룰을 도출하는가 이 두 가지 갈래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 외에 이것이 은연중이라느냐 아니냐의 부분은 사실 조금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 학생들이 은연중에 뭐 extensive reading을 통해서 그래머를 습득하는 경우 아니고서야 보통 그래머에서는 extensive reading을 통한 어떤 implicit한 learning보다는 explicit하게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객관식 보기가 주어져 있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액티비티 A에서는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장을 바꿔보라고 하고 있고 그를 학생이 아니라 옆 친구와 짝꿍과 답을 맞춰보래요. 자, 여기 의미적인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의미적인 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냥 have been, have been last month, several times, 이런 뜻은 안다 하더라도 딱히 요 그래머 폼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잘 몰라도 다 제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래서 의미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냥 드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드릴. 어떤 드릴이냐면 현재 완료를 그냥 과거형으로 바꾸는 이거 has 빼면 되는 거 아니야? read인가 보다. read. know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꿔주면 돼요. know 아니죠. 지금 new죠. yesterday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냥 단순한 드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미적인 건 전혀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액티비티 B 같은 경우에는 다음 conversation을 읽고 이 focus 하래요. focus를 하래네요. 뭔가 나보고 너 이 폼에 좀 눈 좀 봐줄래? 그래서 지금 input enhancement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탈릭 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폼 자체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CR 태스크입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 차이점이 뭐야? 너가 좀 눈치 좀 채봐. 노티싱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인 건지를 한번 그 쓰임 자체, itself, grammar itself에 대해서 토론하면은 CR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CR 태스크는 사실 프로덕션을 하질 않아요, 딱히. 프로덕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머가 어떻게 쓰인 건지를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연습하는 게 그치지 않고 프로덕션까지 나가보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CR 태스크라기보다는 어떤 아웃풋을 좀 더 아웃풋까지 고려한 수업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나름의 디스코스죠. 일단 담화라고 해서 항상 길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문맥이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디스코스는 이제 어느 정도 문맥이 형성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특히 A와 B가 대화자가 있기 때문에 문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디스코스 레벨에서 나타나는 그래머에 집중하게 하는 노티싱하게 하는 수업 학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을 보면 Both activities combine formal instruction. 자, formal instruction은 저희가 아는 traditional한 형태의 그 문법 수업이에요. Target forms and their communicative use.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막 설명하는 그런 교수법입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자, A와 같은 경우는 딱히 설명이 있었나요?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그 inference 일단 그러니까 추론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사 설명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없고요. Activity A 같은 경우에는 immediate gains in implicit knowledge of grammar features. 그래서 그래머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implicit한 knowledge를 갖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두고 보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implicit knowledge. 그리고 Activity A는 Discourse Level Analysis를 제공한다 했는데 Discourse는커녕 그냥 딜에 가깝죠. 그래서 얘는 또 딜에 가깝고 전혀 뭐 communicative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또 탈락. Activity B는 Encourage students to approach the target grammar points deductively. 자, 여기 deduction이 나타나 있나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deductive 아니라 inductively죠. 지금 추론을 좀 하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하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쓰임새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Activity B는 raises students' awareness of target forms through meaning-focused input. 자, B는 학생들에게 그 타겟 폼에 좀 신경을 쓰게끔 한대요. raise awareness 맞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하고 신경을 쓰게 한대요. 근데 뭘 신경 쓰게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 신경을 쓰게 하냐면 meaning focused input. 자, meaning focused 의미적으로 자, 담화라는 거는 다 meaning focused 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담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닝에 초점을 맞춘 인풋이 제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2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요 implicit knowledge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더 살펴보자면 implicit knowledge라는 거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바로바로 그 언어에서 그러니까 그 과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info that is spontaneously and automatically used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뭘 하는데 이제 태스크 해결 중에. 그리고 얘와 상반된 게 비교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게 explicit knowledge라는 건데요. 이거는 학생이 이제 막 사용할 수 있는 automatic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knowledge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는 이제 보통 이 explicit knowledge와 implicit knowledge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explicit knowledge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info that a student or maybe a person, 그냥 사람이랄게요, person, that one can, one이 아니라 one knows about language and ability to articulate that knowledge. 그래서 explicit knowledge라는 경우는 그 언어가 어떻게 과거형은 ed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현재 완료는 이럴 때 사용되는 거야라고 설명해 준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implicit knowledge란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자체를 현재 완료를 자신의 스피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implicit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 다시 위로 올라가서 A가 immediate gains in implicit knowledge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학생들은 이걸 사용하면 바로 implicit knowledge를 갖게 되나요? 아니요. 그냥 드릴이고 이것이 언제 사용되는지 또 지금 explicit knowledge도 사실 얻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explicit knowledge란 건 그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거고
그 문맥의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1차적인 전환, 즉 공식에 대입하는 경우에 그치기 때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implicit knowledge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즉 바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고, explicit knowledge도 뭐 된다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일부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것이 맞는 답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implicit knowledge보다는 explicit knowledge로 바꿀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쓰임새가 뭔지는 잘 몰라도 어쨌거나 공식은 아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2013년도 15번은 좀 쉬었다가 알아보겠습니다.